안녕하세요. 드라마 있전 시민남자 르비어즈입니다. 지난 9회 홍난이가 죽고 난 뒤 이어지는 10회에선 기존의 홍난이와 대립이 있던 인물들 외에 새로운 용의자들이 등장하며 극의 긴장감을 이끌었고, 오늘 방송된 11회에서는 그 용의자들에 대한 정보들이 제공되며 홍난이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새롭게 등장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가지 추리를 여러분과 해보겠습니다. 오늘 11회를 보면서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윤구령에 대한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그가 홍난이를 연못에 던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외 모든 부분은 예측이 정확했죠. 지구원 형사가 연못 속을 수색하며 발견한 고양이의 사체가 윤구령이 벌인 범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기가 주변 소음에 예민한 그의 비정상적인 동물 학대였다는 사실. 문제는 이와 같이 등장한 고양이 사건의 의도가 그가 홍난이를 연못에 던진 것이 맞다는 복선인지, 아니면 그에게 홍난이 사건의 누명을 씌우는 스토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인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역시도 오늘 단순히 홍난이를 연못에 던지는 것뿐이 아닌 진짜 범인일 수 있는 근거들이 추가되었죠.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제기된 동기는 11회 과거 회상 장면을 통해 드러난 그의 또 다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홍난이를 비롯한 로스쿨 학생들이 모의 재판 경연을 마친 뒤 벌어진 일이었는데, 다 함께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경윤이 윤구령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홍난이에 대한 스토킹, 즉 몰래 따라다니며 그녀의 사진을 찍었던 것이 들킨 것이죠. 다행히 당시 상황은 홍난이의 이해로 인해 조용히 묻힐 수 있었지만 언제든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불거질 문제였기에 그도 홍난이를 없앨 만한 동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혹은 그런 불안감 때문이 아니라도 만약 홍난이가 그 사건 이후 윤구령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멀리 했다면 그 역시도 자신을 무시하는 홍난이에 대한 윤구령의 또 다른 동기가 될 수 있죠. 특히나 윤구령은 당일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나그노와 홍난이의 싸움을 목격하기까지 했죠. 나그노와의 싸움 이후 교수실을 나간 홍난이를 윤구령이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고, 가뜩이나 나그노와의 싸움으로 예민해져 있는 홍난이가 그런 윤구령에게 심한 말을 했을 가능성이 합쳐지면 그가 범인일 확률은 더더욱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의 성향은 그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데요. 오늘 윤구령은 자신이 고양이를 해치는 장면을 목격한 윤은미에게 그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상황 자체가 상황만으로도 윤은미에겐 공포였지만 그가 만약 긴박한 순간에 폭력성이 드러나는 사람이었다면 더 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윤구령이 고양이를 타깃으로 삼은 이유도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약한 동물에게만 푸는 그런 성향의 인간이 아닐까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전혀 몰라보는 사람 앞에선 말을 더듬지 않다가 마스크가 벗겨지고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자 바로 말을 더듬는 것처럼 선택적 분노가 심한 인간형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 사건 당일 윤구령이 홍난이를 마주쳤어도 그녀에게 해코지는 못했을 가능성이 클 듯합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휘두를 정도의 인간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구령이 범인처럼 비춰지는 지금의 상황은 맥거핀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1회에서 가장 반전이었던 장면, 저번 리뷰에서 잠깐 예상하긴 했었는데요. 바로 한일율이 사건 현장에 다녀갔단 사실. 윤은미가 해류를 목격했던 시점은 그녀가 학교에 도착한 직후였습니다. 즉 해률 또한 범행이 일어난 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전해진 해률의 동선은 나그노가 홍난이를 만나러 간 후 해률이 그의 뒤를 따라간 것부터 시작이었죠. 이후 해률은 나그노의 교수실에 도착,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가 두 사람이 다툰 흔적이 있는 방 안에서 홍난이의 머리핀을 줍는 것까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인된 동선은 9회 엔딩에 등장했던 계단의 머리핀을 흘리는 장면이었죠. 이렇게 보여진 동선으로 그녀의 상황을 예상하면 해률은 나그노가 홍난이를 만나러 간다고 하자 그의 뒤를 따라갔고 교수실에서 머리핀을 주운 후 집에 돌아온 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이 동선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해률이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윤은미가 학교에 도착한 시간과 같습니다. 윤은미의 약속 시간이 11시였으니 해률도 그 시간쯤 학교에 도착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해률이 집에 돌아온 시간은 늦은 새벽 같았습니다. 그녀가 계단을 오를 때 마주친 주방장이
어느 정도의 잠을 잔 뒤 나와 사골국이 잘 우러났나 확인하는 장면이 등장했으니까요. 만약 새벽 2, 3시 정도의 시간이었어도 해륜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을 밖에 있었었단 얘기, 즉 머리핀을 주운 뒤 곧바로 돌아온 것이 아니든 머리핀을 줍기 전에 또 다른 상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그녀도 충분히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윤은미에게 학교에 간 적이 없다고 한 것부터 수상함은 시작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해륜이 난이를 해치려면 동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자기 남편과 바람핀 내연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동기가 설명되긴 하지만 이혼하면 그만인 나그노와의 관계 때문에 그녀가 홍난이를 없앴다는 건 동기가 약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해륜이 범인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동기는 모성애입니다. 11회 시작 함광전과 나그노, 해륜의 3자 대면의 주제는 모성애였습니다. 함광전이 왜 나그노와 홍난이의 관계를 모른 척했는지, 왜 쳐다보기도 싫은 한건도와 지금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지, 함광전은 그 이유를 해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엄마라고 했죠. 자식을 위해서 뭐든 참고 할 수 있는 모성애. 저는 굳이 11회 시작에 이 모성애 코드를 넣은 것이 복선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광전처럼 해륜도 강백이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는 복선. 그렇다면 과연 해륜은 강백이의 무엇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강백이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남자를 좋아하는 그의 성향 말이죠. 해륜이 학교에 들어왔던 그 시간에 홍난이는 나그노와 다투기도 했지만 강강백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해륜이 나그노와 다투는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강백과 난이가 다투는 걸 봤을 수는 있는 거죠. 해륜은 화가 났을 겁니다. 나그노를 불러낸 것도 모자라 강강백까지 불러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요. 화가 난 해륜은 강백과의 다툼이 끝난 홍난이를 쫓아가 잡았고 두 사람은 조용한 강의실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홍난이 입에서 나온 한강백의 비밀을 듣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흥분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두 사람의 다툼에서 홍난이 이마에 상처가 생긴 겁니다. 강백이와 다툴 때까지만 해도 홍난이의 이마는 멀쩡했거든요. 그러니까 홍난이의 입을 통해 강백이의 비밀을 알게 된 해륜이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홍난이를 해쳤고 자신의 죄를 나그노에게 덮어 씌우기 위해 머리핀을 집안에서 발견되도록 흘렸다라는 시나리오도 충분한 가능성이 생깁니다. 굳이 11회 함광전과 장지검장을 통해 부성애와 모성애를 보여준 것이 큰 힌트일 수 있는 거죠. 홍난이가 세상을 떠난 뒤 나그노가 받게 된 편지, 오늘 그 편지의 출처가 밝혀졌습니다. 홍난이는 아정이에게 자신이 붙이지 못한 편지가 있고 그걸 대신 붙여달라며 USB를 아정에게 넘겼죠. 아직 아정의 비번을 푸는 장면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결국 아정은 그 USB 속 편지를 프린트해 나그노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 내용엔 내가 없어져서 좋냐는 내용이 들어있었죠. 즉 홍난이는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그 편지를 준비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무리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도 자신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면서 편지를 맡길 리 없기에 죽을 걸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은데요.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홍난이는 진짜 목숨을 거는 복수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과연 홍난이는 누구에 의해 세상을 떠나게 된 건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